어두운 밤 한 젊은 여성이 낯선 저택 앞에 서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습니다. 28살 은지는 오늘 75살 치매 노인과 결혼했습니다. 아버지의 빚 때문에. 하지만 첫날 밤 이 노인이 건넨 한마디에 은지는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그 말은 아무도 알 수 없는 10년 전 병실의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여는 시간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석 달 전 은지는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은지가 고등학생 때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 후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그해 봄 은지는 유명한 사업가 강태수 회장의 회고록 출판을 맡게 됩니다. 석 달 동안 매주 한 번씩 강태수의 저택을 방문하며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태수는 깊은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어딘가 깊은 외로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회고록 작업이 끝나갈 무렵 은지의 삶에 폭풍이 몰아칩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온 은지는 식탁에 고개를 묻은 채 우는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아빠, 무슨 일이야?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친구의 보증을 섰다가 3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다고. 식당도 집도 모두 담보로 잡혔다고. 한 달 안에 갚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이틀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법률사무소 직원이라는 사람은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강태수 회장이 은지의 아버지 빚을 전액 대신 갚아주겠다고. 단 조건이 있다고. 은지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갑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강태수 회장은 최근 치매 진단을 받았고 자녀들은 그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고. 회장은 마지막 남은 시간을 가족의 온기 속에서 보내고 싶어 한다고. 결혼 생활은 1년입니다. 아버님 빚 3억 원은 즉시 대납하고 1년간 매달 500만 원의 생활비를 드립니다. 1년 후 이혼하실 때 추가로 1억 원을 드립니다. 밤새 고민한 은지는 다음 날 아침 채권자들이 집 앞에 나타났을 때 결심합니다.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은지는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버지의 빚은 깨끗이 사라집니다. 집사가 은지를 2층 방으로 안내합니다. 문이 열리고 따뜻한 조명이 가득한 방 안. 창가에 안락의자에 강태수가 앉아 있습니다. 은지가 다가가자 강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석 달 전과 달랐습니다. 흐릿하고 초점 없는 눈동자. 당신은 누구시죠? 은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석 달 동안 매주 만났던 사람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는 은지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강태수는 은지를 한참 바라보다 갑자기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은지야, 아빠 잘 챙겨줘. 은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굳어버립니다. 10년 전 병원 1인실. 아버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어머니는 은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은지야, 엄마 가고 나면 아빠 많이 힘들어 하실 거야. 내가 잘 챙겨줘. 단둘만 아는 대화. 어떻게 이 사람이 그걸 알지? 강태수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봅니다. 여기가 제 방인가요? 집사가 은지를 복도로 안내하며 속삭입니다. 회장님 상태가 최근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가끔 이상한 말씀을 하시지만 치매 증상의 일부입니다. 그날 밤 은지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우연? 아니면? 며칠이 지나고 은지는 강태수의 일상에 익숙해집니다. 매일 아침 8시 식사, 산책, 저녁 식사, 규칙적이고 조용한 일상. 하지만 강태수는 가끔씩 묘한 말을 합니다. 혜진이 친구가 있었는데 참 착한 친구였어. 아프다가 갔지. 딸이 하나 있었는데 혜진이가 그 애를 참 좋아했어. 은지는 점점 혼란스러워집니다. 어느 날 강태수는 은지에게 오래된 앨범을 보여줍니다. 혜진 옆에 서 있는 여성. 은지는 숨이 멎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사람은 혜진이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이 친구 딸을 혜진이가 많이 예뻐했어요. 일주일 후 강태수의 장남이 집을 찾아옵니다. 그는 은지를 보자 차갑게 말합니다. 당신이 아버지 돈에 눈이 먼 그 여자군요. 1년만 참으면 큰돈 생기니까 좋겠네요. 그는 2층으로 올라가 강태수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복도까지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요양원에 가셔야 한다고요. 나는 이 집에서 살고 싶다. 치매 환자가 무슨 고집입니까? 강태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언제 나를 사람으로 대했느냐? 10년 동안 나한테 온 건 재산 이야기뿐이었다. 은지는 적어도 내 손을 잡아준다. 장남은 분노하며 나갑니다. 은지는 서재로 들어갑니다. 강태수는 창가에 서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익숙하니까요. 은지는 처음으로 강태수의 손을 잡습니다. 회장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강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고맙습니다. 그 순간 은지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이미 이 노인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넉 달째 은지는 아버지에게서 전화를 받습니다. 은지야, 식당이 요즘 잘 돼서 조금씩 저축하고 있어. 아버지는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은지는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은지는 용기를 냅니다. 서재로 강태수를 찾아갑니다. 회장님, 1년이 지나면 정말 헤어져야 하나요? 당신이 원한다면 더 있어도 됩니다. 저는 이제 돈 때문이 아니에요. 회장님 곁에 있고 싶어요. 진심으로. 강태수는 은지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소파에 앉습니다. 은지 씨, 고백할 게 있습니다. 노인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흐릿했던 눈빛이 사라지고 예리하고 또렷한 눈빛이 그녀를 봅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연기였습니다. 은지는 숨이 멎습니다. 넉 달간의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갑니다. 왜요?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10년 전 아내가 죽고 제 자식들은 단 한 번도 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제가 가장 무력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래도 저를 사람으로 대해줄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절 이용하신 거예요?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넉 달 동안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저는 진심이었어요. 당신은 유일했습니다. 넉 달 동안 당신만이 저를 사람으로 대해줬습니다.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럼 첫날 밤 제 어머니 이야기는요? 강태수는 책상에서 낡은 사진을 꺼냅니다. 혜진과 은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은지가 함께 찍은 사진. 제 아내 혜진과 당신 어머니는 평생 절친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암 투병할 때 혜진이 병원에 자주 찾아갔습니다. 강태수는 눈을 감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혜진이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혜진이 집에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은지라는 딸이 있는데 힘들 거라고. 혹시 나중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10년 동안 저는 당신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회고록 출판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석 달 동안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착한 사람인지 아버지 빚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돈을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계약 결혼이라는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은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강태수를 봅니다. 정말 비겁하세요. 어머니와 혜진 이모의 인연을 이용하시고 저를 시험하시고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도 처음엔 돈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회장님이 진짜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강태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그래서 더 고백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저는 3개월 전 말기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절반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연기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진짜 제 곁에 있어줄 사람을 찾고 싶었습니다. 정말 비겁하세요. 이제 와서 이런 말 하시면 저 어떻게 떠나요? 못 떠나요. 이미 회장님 걱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혼자 두고 가요? 강태수는 은지를 꼭 안아줍니다. 조건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진실만 말씀하세요. 남은 시간 동안 진짜 우리로 지내요. 약속합니다.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강태수는 또렷한 정신으로 은지와 대화를 나눕니다. 매일 어머니와 혜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은지는 그 이야기들을 노트에 적습니다. 나중에 책으로 만들고 싶어요. 회장님과 어머니, 그리고 혜진 이모의 진짜 이야기를. 석 달이 더 지나고 봄이 옵니다. 강태수의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은지는 매일 그의 방에서 보냅니다. 책을 읽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밤새 깨어 있습니다. 어느 날 강태수는 유원장 이야기를 꺼냅니다. 재산의 대부분은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혜진과 당신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당신에게 남깁니다. 저는 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회장님이 필요해요. 강태수는 은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어느 봄날 아침 은지는 강태수의 방으로 갑니다. 정원의 꽃들이 만개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은지 씨. 좋은 아침이에요, 회장님. 은지는 커튼을 엽니다. 따뜻한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은지 씨, 제 손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은지는 강태수의 손을 잡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혜진의 부탁을 지킬 수 있어서 기뻤고 저 자신도 구원받았습니다. 강태수는 은지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제 혜진이도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도 그러셨고요. 분명 다시 만나실 거예요. 혜진 이모와 우리 엄마를. 네, 그러고 싶습니다. 두 분께 감사하다고 전해야죠. 은지 씨, 제가 떠난 후에도 행복하세요.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약속할게요. 이제 피곤합니다. 조금 자도 될까요? 그러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강태수는 눈을 감습니다. 호흡이 느려집니다. 은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습니다. 정오가 되고 강태수는 평화롭게 숨을 거둡니다. 은지는 그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회장님. 혜진 이모와 엄마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장례식이 끝나고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합니다. 재산의 대부분이 자선단체로 갔다는 사실에 자식들은 분노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변호사는 은지에게 봉투를 건넵니다. 강태수가 남긴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은지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저는 이미 혜진과 당신 어머니 곁으로 갔을 것입니다.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행복하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강태수? 1년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장미나무에 붉은 꽃이 만개합니다. 은지는 강태수와 나눈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제목은 엄마의 친구, 그리고 마지막 약속입니다. 은지는 가끔 강태수의 사진 앞에 앉습니다. 그 옆에는 혜진과 어머니의 사진도 함께 놓여 있습니다. 회장님, 잘 지내고 계시죠? 혜진 이모와 엄마 만나셨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정원의 장미꽃들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고마워요, 회장님. 엄마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주셔서, 진심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사랑해요. 정원의 장미꽃들이 햇살에 반짝입니다. 마치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삶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인연을 선물합니다. 은지의 어머니와 혜진의 우정은 세대를 넘어 은지와 강태수를 이어주었습니다. 강태수는 비겁한 방법을 썼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외로움과 진심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은지는 돈 때문에 시작했지만 진심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을 여는 시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